최근 업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제니가 바나나킥을 최애라고 이야기했던 그날 농심의 시총이 무려 2,640억이 불어났거든요. 제니가 토크쇼에 출연하기 전에 농심의 주가는 38만원 수준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퍼진 뒤인 21일엔 43만 5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었고요. 그야말로 제니가 멱살 잡고 캐리한 거죠. 농심의 이병학 대표이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최근에 농심이 자존심 구길 일이 많았습니다. 삼양의 추격 때문이었죠. 21일에 농심의 정기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병학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삼양과 비교를 팍팍 당해가면서요. 2015년 농심 주가는 3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2만원이고 삼양식품의 주가는 2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서 45배나 뛰었다. 농심도 주가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농심이 여전히 라면 분야에서는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삼양이 이런 식으로 초대박을 터뜨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삼양에게 밀린 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내수와 수출을 다 포함했을 때의 매출을 보니까요. 농심 라면 사업부가 2조 9천억 원이고 삼양식품의 면 스낵 사업부가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삼양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만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요.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심은 2조 원대지만 삼양은 6조 원대거든요. 이러던 와중에 제니 덕분에 단맛을 조금 본 거죠. 비록 라면 사업부의 호재는 아니긴 했지만요. 국내 기업들이 최근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내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농심도 이 흐름을 잘 타서 이 한국 과자의 맛을 좀 널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농심은 원래도 스낵 사업을 잘했고 삼양은 이 분야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24년 기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 제조사는 농심이고 그 중에서도 잘 팔리는 과자들은 그야말로 고전 과자들입니다. 제니도 토크쇼에서 언급했지만 모두가 즐기는 아주 클래식한 간식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농심이 만든 클래식한 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농심의 근본입니다. 농심은 국내 스낵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곳입니다. 새우깡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걸로 라면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농심을 만든 건 스낵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과자들도 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밀가루 과자, 감자 과자, 쌀 과자, 옥수수 과자 등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주로 밀가루 과자를 먹어왔습니다. 농심도 밀가루 과자 포트폴리오가 꽤 탄탄하죠. 새우깡 이후 감자깡, 꿀꽈배기, 고구마깡까지 전부 성공시켰으니까요. 이후 농심은 옥수수 과자에도 도전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옥수수 과자가 많진 않았습니다. 삼양에 콘칩 정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잘 팔리는 편은 아니었죠. 그렇게 76년에 출시했던 게 바로 인디안 밥입니다. 콘플레이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우유에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한 스낵이었습니다. 적당히 짭짤하고 고소해서 나름 잘 팔렸는데요. 대박을 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옥수수 과자 기획에 들어갔죠. 기왕이면은 같은 원재료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 게 제조업체 입장에선 효율이 좋으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때 연구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당시 바나나는 고급 과일이었어요. 70년대 후반 기준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5,500원이었고 짜장면이 200원 정도였으니까 초고급 과일이었죠. 비슷한 시기 업계에서는 바나나를 제품화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대표적이죠. 흰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와 함께 출시했지만 살아남은 건 이 바나나 맛 우유밖에 없었습니다. 이땐 빙그레 우유가 나름 비싼 편이었고 용기도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우유만 보란듯이 살아남았죠. 이건 바나나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새로운 과자의 컨셉을 바나나로 정했으니 이젠 맛을 구현하는 게 문제죠. 우선 바나나 모양의 옥수수 과자를 만들고 바나나 시럽을 분말화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흉내내기 위해서 옥수수 과자를 뻥튀기 같은 식감으로 만듭니다. 입에 들어가면 바로 녹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바나나킥이라는 말은 옛날 축구 중계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공의 궤적이 휘어지게 감아차는 걸 바나나킥이라고 했죠. 이건 옛날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중적으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과자와 찰떡으로 어울리는 이름에 전에 없던 스타일의 과자. 1978년 바나나킥이 이렇게 출시됩니다. 바나나킥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스낵류 중에선 독보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낵류는 짭짤한 게 잘 팔렸거든요. 그건 지금도 그렇긴 하죠. 현재 스낵류 판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단맛이 나는 스낵은 맛동산과 허니버터칩 이 두 가지 정도뿐이니까요. 사실 허니버터칩도 단맛만큼 짠맛이 돋보이는 과자고요. 이런 봉지 과자류는 사실 짠맛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
과언이 아닙니다. 과자는 아이들이 주로 소비했지만은 이런 짠맛의 과자는 성인들도 많이 소비했거든요. 술안주로도 많이 먹었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단과자보다는 짠 과자가 더 넓은 시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연령의 제한을 덜 받고 간식을 넘어선 소비가 이루어지니까요. 현재 순위권에 있는 맛동산이나 꿀꽈배기는 원래도 어른들에게 익숙한 화과자와 꽈배기에서 착안한 과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공한 거라 예외에 가깝고요. 아무튼 이 달달한 맛의 바나나킥은 대박까진 아니지만 중박 정도는 치면서 팔려나갔습니다. 바나나 향에 어우러진 단맛과 부드럽게 녹는 질감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어른들은 잘 찾지 않는 과자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꽤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모로 애매한 위치에 있던 과자긴 했죠. 당연히 매출은 농심의 기대에 미치진 못했고요. 그리고 바나나킥 출시 이후 약 10년 동안 단맛 과자는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98년 조청 유과를 만들기 전까지는 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사실 이 조청 유과도 아주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꿀꽈배기가 이미 잘 팔리고 있었으니까요. 1980년대부터는 봉지 과자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합니다. 미국 음식에 영향을 받은 과자와 해산물 맛 과자가 등장했거든요. 농심이 이 흐름을 타고 처음 내놓은 건 포스트입니다. 이게 무려 45년 전, 그러니까 1980년에 출시된 건데요. 이건 감자가 아니라 감자 튀김을 모티브로 한 과자예요. 이땐 롯데리아가 국내에 등장했고 포스틱 등장 이후의 일이지만은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10대들은 이 감자튀김에 열광했고요. 지금이야 감자칩에 밀려서 마이너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포스틱은 당시엔 꽤 잘 팔렸습니다. 역시 스낵류는 짜야 제맛인 거죠. 그리고 83년 걸작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양파링. 외국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어니언링에서 착안해서 만든 과자인데요. 이런 어니언링은 미국에서야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이국적인 음식이긴 했죠. 그런데 이미 감자깡이나 고구마깡, 양파깡 같은 채소 과자를 만들어봤던 농심 입장에선 아마 어렵지 않은 도전이었을 겁니다. 양파링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맛이나 광고가 크게 역할을 했고 특히 이 고리 모양이 먹는 재미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왜 양파링으로 귀걸이 만드는 게 국룰이기도 했잖아요. 또 양파링을 실에 걸어서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에서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파링의 양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다른 과자에 비해서 훨씬 더 양이 많았으니까요. 기왕 비슷한 가격이면 더 큰 걸 먹는 거죠. 양파링은 농심이 훨씬 이전에 출시했던 양파깡을 밀쳐낼 만큼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농심의 적은 농심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산물 맛 과자. 농심이 이 분야도 정말 잘했습니다. 83년에 자갈치를 시작으로 85년엔 지금의 오징어집인 오징어 맛집을 출시하면서 업계 기강을 세게 잡았죠. 이후 86년엔 빙그레가 꽃게랑을, 84년엔 오리온이 고래밥을 출시하면서 모두 다 잘 팔렸습니다. 참고로 이 고래밥은 의외로 비스킷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나온 해산물 맛 과자 모두 다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죠. 사실 저 당시에는 해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자체가 인기가 많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갈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농심에서는 모양도 맛도 문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둘 다 문어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물고기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문어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자갈치라는 이름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따온 겁니다. 80년대 초에 자갈치 시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해산물을 상징하는 곳이 됐거든요. 또 자갈치에는 문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어 대신 조기 연육을 넣고 소고기 매운맛 분말과 어육 조미 분말이 첨가되어 있죠. 중독성 있는 짠맛과 감칠맛은 이 분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자갈치를 먹을 땐 이 매운맛을 한번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물론 한국인이라면 공감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90년대가 오고부터는 완벽하게 미국식 스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감자칩과 나초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죠. 감자칩 자체만 보자면 농심에서 출시한 포테이토 칩이 국내 최초긴 했습니다. 80년대 초에 출시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내내 잘 팔리진 않았어요. 밀가루 스낵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죠. 하지만 이 감자칩 경쟁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88년 미국에서 레이즈를 만들던 프리토레이와 오리온이 합작해서 포카칩을 출시했고 90년대 들어서 혜태가 프링글스를 정식 수입하면서 감자 스낵의 시대가 열렸죠. 썬칩이나 도리토스 같은 나초 계열 과자들도 인기가 많았고요. 포카칩, 썬칩, 도리토스 모두 당시 협력 관계였던 오리온 프리토레이에서 출시했는데요. 이건 국내 스낵업계 전체로 봐도 굵직한 사건이었습니다. 스낵 시장의 주도권이 농심에서 오리온으로 넘어갔던 걸 의미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스낵 시장도 새롭게 재편됐죠. 지금도 브랜드별 스낵 판매량을 보면요. 농심과 오리온이 골고루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돈실랭에서도 한번 깊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태그를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니의 바나나킥 이야기를 시작으로 옛날
농심의 과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워낙 예전에 출시를 했고 언급량도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숫자를 보니까 여전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근본을 찾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더라고요. 농심이 이번에 엄청난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게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 말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짝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을 만드는 기폭제가 될지는 전적으로 농심의 손에 달려있죠. 저도 오늘 이후에 농심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